정말 까도 끝이 없습니다. 자, 대통령 과연 인사에 개입했을까요? 자, 어쨌건 최순실 씨의 수첩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녹음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뒤집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먼저 최순실 씨의 수첩 입수된 것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동채 씨, 어떤 수첩인가요? 예, 최순실 씨의 자필로 추정되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수첩이 최순실 씨의 자택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특검 수사팀이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관주, 정만기 네. 두 사람 모두 차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정관주 문체부 이 차관에 내정된 사람의 경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었냐면 현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 이렇게 써 있었고 현직은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림체로 그 위에 1차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네. 실제로 2월 달에 문체부 차관으로 발표가 됐었죠. 이렇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 이 사람 누구야? 현재 뭐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현 비서관이래요. 아, 그래, 현 비서관 잘 써놓고 나서 야, 그러면 이 사람 어디로 보내야 돼? 라고 물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아, 이분은요 차관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네. 그거는 특검팀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현직 직함을 써놓고 그 위에 그 사람이 나중에 간 자리, 차관이라는 자리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왜 누가 어떤 이유로 해서 저런 이름을 최순실 씨가 적게 했는지 그 내용이 좀 밝혀져야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것이 정관주 차관입니다. 이제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저 수첩에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추천을 했건 어쨌건 최순실 씨가 공식적으로 인사 발표 나기 전에 현직을 유지하던 비서관 시절에 곧 1차관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소한 누군가가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시점까지도 여전히 청와대 내지는 고위층과 상당히 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손수 변호사님. 네. 근데 부인했다면서요? 수첩을 안 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최순실 씨가 전면 부인했는데요. 자신은 이제 수첩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은 또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그 최순실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서류 그리고 자필 메모와 필체를 봤더니 네. 똑같다. 그렇다면은 네. 이 수첩에 그 적힌 내용을 최순실 씨가 적은 것이고 이 수첩은 최순실 씨의 수첩이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네.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당시에 최순실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불출석 사유서의 네. 자필 내용 글씨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필적들까지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봤을 때 이제 이 문제의 수첩은 최순실 씨가 직접 적은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특검팀의 판단 근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 위원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김종덕 장관 시절에 올해 5월 달의 일입니다. 당시에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여 씨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당신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상의 전화가 왔다. 당신이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일단 그렇게 즉 물러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게 여명숙 씨나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뒤에 사임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바꿀 때 장관이 전화해서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시했다고 얘기하니 뭐 반박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설사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장관이라면 뭐 사정이 그러니 내지는 내가 보기에 어떤 다른 근거를 대서 윗사람을 팔지 않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하게 김종덕 장관은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본부장 정도 직인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당신을 바꾸라고 얘기했으니 나로선 도리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청문회 때는 전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요. 이 내용 때문에 장관이나 지낸 분이 장관 재임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말을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뭔가 숨기려고 했다라는 게
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중이어서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물어봤죠. 여명숙 위원장이 위증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보도 나오기 이전 시점입니다. 보도 나오기 이전까지는 그 주장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홍익대로 돌아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모습 보고 계신데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한 모습입니다만 최순실 씨랑 엮이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그 난맥상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명숙 위원장이 대통령 뜻으로 물러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요. 네. 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그 전임자가 네. 차은택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으로 엮는 그 자리 중에 하나의 중요한 포스트인데 차은택 씨 이후에 여명숙 위원장이 그 자리를 앉았는데 뭔가 이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그만두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 청문회장에서 물어봤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김종덕 장관은 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명숙 교수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임명하고 뭐 한 달 만에 바꿔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장관이 설명하기를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당신을 바꾸라고 그랬다. 나로서 도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동영 차장 말씀하실 때 내가 장관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보통 실제 왔더라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이런 자리까지 전화해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일단 김종덕 당시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전임자 차은택 씨가 재직하고 있었을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여명숙 신임 본부장이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감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대체 왜 저런 일을 벌였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한마디로 차은택 씨가 봤을 때는 들쑤시고 다닌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보고가 됐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일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직접 나섰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근데 이제 청와대 쪽 누군가가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지시를 하셨는데 여명숙 교수 바꾸랍니다. 이건 대통령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장관은 대통령 뜻인 줄 알 수 있지만 원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으로 애매하고 민감하고 미묘한 얘기인데 참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국정조사하고 검찰 조사 결과가 나타난 것들이 대통령이 지시한 배경에는 항상 그 최순실의 부탁에 의해서 대통령이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건도 여명숙 본부장이 전임 그 본부장이었던 차은택 본부장이 예산 근거 없이 너무나 많은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 근거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차은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아마도 그 얘기가 문체부 담당자를 통해서 차은택 그 전 본부장의 귀에 들어갔을 거고 차은택 씨가 부랴부랴 제가 볼 땐 최순실에게 SOS라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은 그것을 정호성 비서관에 했든 아니면 직접 네. 장관에게 했든 그런 순으로 그동안 보여왔던 일반적 패턴으로 진행된 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결국 또 녹음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역시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정말 녹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쁜 일을 나중에 이 녹음이 공개됐을 때 내가 난처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봅니다.